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와 환경 문제, 암호화폐와 환경 문제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혁신적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김성은 대표님과 함께 암호화폐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가 주목할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에 연관해서 꽤나 이제 크리티컬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암호화폐가 환경 문제와 연결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합니다. 왜 암호화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가 궁금합니다. 이전 시간에 채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채굴을 위해서는 대규모 아식 장비가 연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작업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풀어야 되고 그 연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장비를 돌리는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면 전력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현재 스웨덴, 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나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한 국가가 쓰는 전력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통칭 130 테라와트시 한 시간에 130 테라와트의 전기니까 국가가 쓰는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예, 그 양이 아르헨티나 전체 국가가 쓰는 전력량과 비슷한 엄청난 거죠. 네네. 채굴 과정의 작업 증명 방식이 전력 소모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업 증명 방식은 그 채굴자들이 10분 안에 고속화 연산을 통해서 해시, 암호를 풀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어렵고 복잡하고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성능 컴퓨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 뭐 이걸 풀려고 그러면 뭐 굉장히 그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경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시간 안에 그걸 채굴해야 내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등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컴퓨터 파워를 높여서 그걸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대규모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건지에 대한 환경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전기를 원전으로 생산하기도 하고 화력이나 수력, 대체 에너지로 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대규모 수력 발전이나 석탄 에너지 전기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채굴을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쓰는 전기 생산 방식을 쓰니까 원전이나 화력 발전.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텍사스 쪽에서는 화력 발전에 의한 전기를 쓰고 있고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 일부 태양열을 이용해서 채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뭐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겠다 싶은데 맞습니까? 이게 국부적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면 다른 데에 쓰여야 될 전기가 암호화폐 채굴 쪽으로 쓰여버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 없을까요? 암호화폐의 생태계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도대체 뭘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식은 그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연산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지분 증명 방식이란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고속 연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얼마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주식과 비슷한 개념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보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기량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POS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방식이 뭐 채굴 과정을
없애는 네. 뭐 이런 과정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POS는 채굴자가 따로 필요 없고요.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보유량에 맞게 지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규모 채굴이 필요 없는 상태고, 최근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완벽하게 전환한 상태입니다. POS 외에도 친환경적인 채굴 방법이 더 있을까요? 지금 POW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대안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식인데, POW 지금 비트코인 채굴 방식을 재생에너지나 다른 에너지원 또 유유 전기를 통해서 채굴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고요. 새로운 알고리즘은 POS 이외에 약어는 잘 없는데 연산 증명 방식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POA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암호화폐와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이제 올 것인데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희망적인 전망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전력을 국부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규제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POS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채굴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사회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의 미래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그 대중들에게 거의 다 알려진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점이라든지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이런 과제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네요. 오늘 김성훈 대표님과 함께 암호화폐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암호화폐가 혁신적인 기술인 만큼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기술은 미래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걸 풀어야 되는 난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암호화폐와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